마켓 리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맨부터 소개할 텐데요. 게임 인터넷 섹터 맡고 계신 분입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 네. 이런 것 속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좀 간지러운 부분을 오늘 시원하게 긁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게임주 증시 흐름 탈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게임주 짚어볼 텐데요. 한동안 메타버스, NFT 이런 단어들이 게임주 안에서 핵심 키워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쏙 하고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이게 좀 숨고르기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이 이슈가 게임주하고는 이제 좀 연관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약간 후자 쪽이 더 맞지 않나. 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관련성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메타버스 쪽이든 NFT 쪽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한 곳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메타버스 게임도 발매 처음 얘기했던 일정 대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NFT 관련해서는 뭐 P2E 게임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또 이제 코인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급락을 하게 되면서 좀 시들시들한 부분 플러스 이제 뭐 NFT 플랫폼을 그러면은 좀 체계적으로 그런 거래 플랫폼 뭐 형태로 게임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해 왔느냐. 그러고 보면 또 또 그것도 사실 아니다. 거기에 있어서 선두주자인 위믹스도 아직까지 플랫폼 매출 자체는 그렇게 비중이 매우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비중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의 어떤 그 팀이 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가 투자자분들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은 증시 흐름을 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락장에서는 잘 탔고요. 상승장일 때는 지금 흐름 못 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똑똑하게 가고 있는 건 맞네요. 하락장에서는 일단 탔는데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인 네네.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네. 여러 기업들이 하나씩 실적을 냅니다. 네. 게임주 실적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결론은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사실 게임주들이 이게 업황이 최정점에 있었을 때 좀 고가의 M&A를 했던 기업들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네. 그게 넷마블과 컴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실적이 사실 이제 재무적인 부담도 있고요. 또 M&A 했던 기업의 실적이 M&A 했을 당시에 그 기대하고는 또 다르게 전개가 되면서 네.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기업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크래프톤이나 중소형주 중에서는 W게임즈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즉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실적의 어떤 흐름 자체는 성장보다는 조금 유지 및 하락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게임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실적보다도 신작의 어떤 출시 시점, 소위 그렇죠. 말하는 모멘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다행스러운 부분은 주요 게임사들이 이제 2분기와 3분기 중에 네. 대형 게임들을 좀 많이 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것들이나 이제 아스달 연대기 이런 MMORPG 게임 큰 걸 내고요. NC 소프트도 6월 말에 이제 TL이라는 이제 뭐 초대형 작품이죠. 게임이죠. 그런 신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웬만한 게임사들의 실적은 1분기 대비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2,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기대감은 생길 것이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또 하나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판호 개방이 아닐까 싶은데 네. 현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 네. 요 중국 판호 관련해서 현 상황을 좀 리뷰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대형 게임사들 중에서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기업이 넷마블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내자 판호 1개, 외자 판호 3개, 총 4개의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요. 2분기와 3분기 중에 그 4개 중에 3개는 게임이 발매가 될 예정이고 마지막 하나의 게임도 4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단순히 이제 개수도 개수인데 왜 넷마블이 가장 수혜주냐면 4분기에 나오게 될 마지막 게임이 이제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을 네. 이제 중국에 이제 출시를 시키는 건데요. 이 퍼블리셔가 누구냐?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강력하네요. 맞습니다. 텐센트가 이제 자사의 중국 시장 내에서의 MMORPG 라인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제2의 나라를 퍼블리싱하기로 했고 그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성공을 해야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이 맞춤형 중국 시장에 맞게 수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공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 4분기 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넷마블이 지금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파노 모멘텀을 안을 만한 기업 넷마블 거론을 네. 해주셨고 네. 뭐 그 밖에 시장에서는 뭐 넥슨 게임즈도 괜찮지 않냐라고 네네.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표 주자들 말고 네. 혹시 또 유망하다라고 따로 생각하시는 기업이나 뭐 수치상으로 그런 기업 더 골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딱 생각나는 기업은 이제 데브 시스터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쿠키런 킹덤이 이제 외자판호를 발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 사업화 시점은 뭐 이제 조금 봐야겠지만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메가히트 IP를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주로서 데브 시스터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 히트다라는 말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사실 그런데 투자하기 좀 어렵다 하는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꼽고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어딘지 아십니까? 게임주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초보 이제 좀 투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게임주는 안 하는 게 좋다. 아, 좀 어렵습니까? 초보 입장에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게임에 대한 흥행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예.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디어나 엔터는 어느 정도는 드라마나 케이팝 앨범은 어느 정도 팬덤이라는 게 맞아요. 있고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감독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마련인데 이 게임이라는 건 그런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 또 인정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불신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투자를 그래도 원한다면 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게임주는 지금 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장이 횡보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아무거나 사면 올라가는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아주 가혹하게 검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게임주의 펀더멘탈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게임주를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하방이 단단한 종목들. 예. 그러니까 뭐 좋다 해서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대형주 중에서는 PER 15배 이하인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올해 신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추천 안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주가 자체가 그냥 하방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런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W게임즈 네. 이런 기업들도 국내 어떤 MMORPG 게임사들 나왔을 때 모멘텀으로 갔다가 게임 나오면 빠지고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는 종목이 아니라 소셜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완전히 다른 업태거든요. 근데 미국 매출 비중이 98%라서 국내 규제와도 무관하고 이런 기업들 지금 PER 6배 상황인데 이렇게 사서 묻어놨다가 한 번 튀어오를 때 남들이 이거 좋아라고 할 때 그때 파시는 거죠. 네, 게임주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남들이 안 볼 때 그걸 누가 사 요새 할 때 그걸 사놨다가 남들이 좋다 그러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네. 요새 막 추천하던데 이거 사야 돼? 그럼 조용히 파실 필요는 없는데 그때 좀 파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의 매수 진입 시점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주 그래도 관심이 간다면 타이밍을 좀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선제적으로 잡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안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렇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연구원님께서 커버하고 계신 섹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게임주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어서는 뭐 인터넷 업종도 이야기할 텐데 엔터도 좀 관심을 갖고
커버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네. 좀 비교할 만한 섹터 중에서 엔터만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엔터만 시장 성장률이나 기업의 실적 증가가 네. 압도적입니다. 뭐 비교할 만한 이유가 있게 산업군이 오른다? 없어요. 이유가 매우 많죠. 그러니까 K-팝이 2019년 방탄소년단의 미국 스타디움 투어 입성 이후로 후발 아티스트들로의 후광 효과들. 네. 그러니까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저변이 이제 넓어지면서 그런 이제 앨범을 냈을 때 판매량이라던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의 그 공연의 모객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심하게 레벨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도가 엽기적 부담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1분기 시장 음반 판매량 성장률이 네. 60%가 나왔어요. 와. 시장이 6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고 2분기 때는 음반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되지만 공연이 또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반과 공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요 기업들 하이브, YG, JYP 같은 주요 엔터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0-30%는 기본 아니겠느냐. 와, 기본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 30% 지금 쉽지 않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주에 뭐 여전히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하이브랑 YG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이 가운데서도 엔터는 간다 상황인데 그럼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좀 횡보하는 네. 느낌이 드는데 이런 흐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엔터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매출은 생각보다 잘 오르고 있습니다. 네. 15%, 20%씩 매출은 느는데 봤더니 영업이익은 거의 정체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품 뭐 이제 서비스 기업이니까 서비스를 잘 팔긴 파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남는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1분기가 원래 또 광고 시장이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이익 의존도가 워낙 높은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이다 보니 1분기 광고 시장 비수기를 지나면서 2분기부터는 광고, 즉 이익에서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컨텐츠 부문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오는 그 IP들, 주로 웹툰이죠 아직은. 웹툰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화 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다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주 이제 바닥의 저가 부분은 아니지만 네. 바닥에서 일정 부분 반등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 체크를 해보니까 네이버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사셔도 되고요. 카카오는 밸류 부담 항상 있어왔던 종목이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가 사실상 이제는 개시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IPO 모멘텀은 개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단기적인 모멘텀 측면에서는 카카오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투자하시기에. 예. 좋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카카오 쪽으로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네이버는 이커머스 사업, 카카오는 엔터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사업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 앞으로 어떤 전망으로 이어질까요? 예, 결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해외에서 매출을 늘려라. 이 방향성으로 두 회사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이제 커머스 쪽, 네. 특히 이제 미국의 포시마크를 비롯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빈티지 시티라는 커머스 플랫폼들을 미국, 일본, 유럽 뭐 등등등 에서 이제 그런 C2C 플랫폼들을 많이 이제 확장을 시켜놨고요.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커머스 쪽 매출을 가져오겠다. 실제로 포시마크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1월부터 실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커머스가 작년에는 컨텐츠가 매출 성장이 네이버 사업 부문들 중에서 제일 좋았는데요. 네. 올해는 커머스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엔터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엔터 안에서 K-팝, K-드라마 그리고 웹툰 이 세 개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립법인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독립법인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K 컨텐츠에서도 가장 핫한 부분들을 하나의 법인에서 모두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SM 인수 작업이 사실상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미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사업 편제는 갖춰졌고 이제는 IPO를 향한 어떤 그런 발걸음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결국은 이제 예비 심사 청구겠죠.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가 이제 언제 있을 것이냐. 그게 있는데 뭐 저는 이르면 연내에 예비 심사 오.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뭐 지금 산다면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사실 보통 하나만 사시잖아요. 그렇죠. 자금 여력이 많이 되시면 자금 다 여력이 사면 많아도 좋죠. 보통 하나 사실걸요. 예. 근데 어떤 어찌됐건, 걸 골라볼까요? 예. 저는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 시기로 봤을 때는 네. 카카오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 모멘텀 때문입니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40분가량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탄탄한 정보들, 내일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